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그 변호사인데요. 재판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오늘 온 것은 이제 시민주권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는데 핵심은 이제 시민이 바라보는 세종시의 이제 시민주권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일부 쓴소리가 있어도 잘 참작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제가 그 세종시에는 세종주민자치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제가 배운 바가 하나의 근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솔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으로서 구성을 할 때 실제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한솔동 중심으로 또 다른 동도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론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저보다 더 여기 뛰어나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에 경험이 많이 계신데, 그 행안부와 세종시에서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세종시 현황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확대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거에 맞게 예전에 있던 그 관치에서 우리가 주민자치로 더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너무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자치 여건입니다. 세종시 여러 가지 그 포인트가 있겠지만 보면은 간단히 네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평균 연령 36.8세, 요거는 그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체죠. 신도시는 33세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자치분권의 이해도가 높다. 그리고 행정문화 복지들을 제공하는 복컴 시설이 있어서 공동체의 활동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참여하여 골목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심 균형 발전을 마련하는 그러한 주민자치 역량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네 가지 점은 세종시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뤄야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을 조직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조직 안에서도 주민자치회의 활성화가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민자치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주민자치회가,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은가라는 점에서 주민자치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주민자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은 다져졌다. 이제 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담을 때라는 것을 제일 일단 모티브로 했습니다. 다양한,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주민자치 이제 확대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크게 보면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 확대로 커 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회에서는 낮은 대표성,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 구시점 역할의 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주안이 졌다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어떤 풀뿌리 민주성을 제거하고 자치 주체로서 권한과 조직을 스스로
어떤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특히 시의 조례상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세종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자만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적법한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조례하면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직장 또는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는 이것을 더 확대를 하려면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또는 어떤 공장 아니면 기관, 학교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은 대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처가 실질적으로 세종인 사람들에게도 주민자치회에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주민자치회가 100% 추첨입니다. 추첨제가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0% 추첨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돼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온 사람, 그리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추첨을 할 것이 아니라 혼용적 방안으로 추첨을 7, 80%를 하되 20, 30% 정도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어떤 다른 분야의 어떤 통상협의회에서 추첨을 받거나 다른 단체에서 그 마을 자치에 몸담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민자치 민주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종시에는 주민자치를 경험한 주민보다 경험하지 못한 그런 주민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생활권별로 시민주권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세계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현장 활동과 퍼실리테이트들을 양성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은 그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것이죠. 어차피 시민주권에서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시민주권대학이 있지만 또 하나는 시민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관주도의 어떤 시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약간의 하향적 교육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스스로 어떤 시민들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민단체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 주민자치회에서는 그 처음에 뽑을 때 사전 교육 제도가 아니라 사후 교육 제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 아무런 어떤 교육 과정, 이수 과정이 등록 요건이 되지 않고 무작위로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았다가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일정 교육하에 사후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조례나 어떤 다른 지역에 보면은 사전 교육 이수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전에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주민자치회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6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자만이 사후 교육을 하면 그분들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지만 사전 교육 제도를 만들면 여러 사람들이 교육 제도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희 그 주민자치연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한 그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과의 어떤 차별성을 좀 두자,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인데요. 시민주권회 시에서 이제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제도 형성 등 모든 정책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조금 더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시민주권에 관한 참여를 구할 때 기존의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더 우선권을 줘서 시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요게 이 얘기군요. 예, 우선 선발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당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급 봉사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떠한 교통비라든지 어떤 실비 지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어떤 다른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총회가 이제 그 12월 달에 한설동하고 도담동이 세종에서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총회가 굉장히 지금 그 핵심인데요. 지금 조례에는 주민총회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든지 몇 프로든지 돼야지 주민총회에 의사 정족서가 성립이 된다는 그런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 명이 돼야지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제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한솔동에서도 여러 지금 루트를 통해서 주민총회에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준비를 하는데 주민총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에게 홍보도 되고 운영이 되려면 그러한 어떤 비용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마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 총회 상정하기 전에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총회에 거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적법한가 합리적인가의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마을 계획을 세우면 마을 계획을 바로 주민총회에 올려서 주민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사항을 그 다음에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나 그쪽으로 그렇게 그게 더 옳은 순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시에서 이게 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마을계획, 주민총회, 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또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시간이 30초 남았는데요. 한 가지 제한 사항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라고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는 향후에 주민자치 회장들이 모여서 세종시 안에 주민자치협의회를 만드는 구성을 하는 것인데요. 주민자치 위원들의
요구는 회장만 하지 말고 차라리 더 확대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커지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주민자치 협의를 해서 세종시에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와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딱 끝났습니다. 시간 딱 15분 맞췄습니다.